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 문제가 여야 공통 이슈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파문도 함께 커지고 있는데요. 뭔가 복잡하게 계속 얽혀가는 분위기입니다. 민주당과 대통령실, 김경수 전 지사 복권 요청을 했는지 여부를 놓고 지금 진실 공방까지 벌어졌죠. 김경수 전 지사 문제는 저희가 직간접적인 여러 루트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복권을 요청드렸던 바가 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우리 민주당에서는 누구를 사면 복권하면 좋겠냐, 사람을 특정하지 않고 저한테 물어왔습니다. 그래서 마침 그때 이재명 대표께서 김경수 전 지사와 정경심 교수에 대해 사면 복권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저한테 전달해 주셨고요. 다른 많은 분들의 의견을 종합을 해서 대통령실에 전달을 했습니다. 아마 8월 8일 정도가 아마 사면 복권 회의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훨씬 전에 사실 대통령실에서 질문이 있었고요. 민주당에서는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을 요청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실 쪽에서는 그런 부탁 받은 적이 없다라고 또 선을 긋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요청이 있었냐 없었냐를 두고 진실 공방이 벌어지는 건데, 아니 이게 진실 공방을 벌일 사안인가요? 어떻게 확인이 안 됩니까? 지금 이거 관련해서는 이재명 전 대표와 우리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이 직접 얼굴을 드러내고 인터뷰로 지금 관련 내용을 소상하게 밝히지 않습니까? 네. 그 야당의 정치 지도자가 저렇게 자세하게 입장을 밝히는데 설마 저게 거짓말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네. 물론 이제 대통령실이 방대한 조직이다 보니까 뭐 의사소통이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야당 측에서 정경심 교수까지 어떤 사면을 요청한 걸 밝혔는데 이게 네.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좀 예의가 아니라고 보고요. 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대통령실에 뭔가 혼선이 있겠지만 야당 주장은 팩트로 보입니다. 아니 이거를 없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겠냐? 지금 이런 입장이거든요. 김경수 전 지사와 관련된 그 복권 이슈는 사실 오래전부터 나오던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치권에서는 여든 야든 계속해서 이게 되느냐 마느냐를 가지고 얘기가 나왔었고, 사실 작년에도 나왔었고 올해 이제 다시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죠. 만약 이재명 대표와 야권 측에서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한 복권을 굉장히 강하게 주장을 했다면 네. 가장 좋은 때가 언제예요? 영수회담 때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영수회담 때 대통령 만나서 우리 김경수 전 지사 복권만큼은 대통령께서 챙겨주십시오. 얼마나 좋은 자리입니까? 네. 근데 그때 얘기를 안 했다면은 네. 소위 말해서 본인들의 그 정치적 어젠다에서 뒷순이었다거나 아예 없었다는 것으로밖에 해석할 수가 없겠죠. 따라서 우리도 얘기했어. 누구한테 슬쩍 얘기하면서 작게 얘기하면서 지나가듯이 얘기하면서 우리는 할 말 다 했는데라고 얘기하는 것과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걸 원했어라고 얘기하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대통령실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 우리 영수회담 때 들은 거 없다. 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진정성에 대해서는 한번 되짚어 봐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네. 자, 일단 김경수 전 지사 복권 문제는 당초에 야권 분열용으로 이용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우려가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었죠. 지난주에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짚기도 했었는데, 오히려 야권 분열이 아니라 지금 당정이 이견을 드러내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 오히려 여권 내에서 갈등이 더 부각이 된 게 아니냐, 이런 평가도 나옵니다. 한동훈 대표는 법무부 장관 때도 김경수 전 지사의 사면에 반대를 한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과거의 모습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정부 출범 후 첫 사면인데요. 이번 광복절 특별 사면은 정치인과 공직자들은 사면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현 시점에서 우리 사회의 가장 시급하고도 중요한 현안은 국민들의 민생 경제라는 점을 깊이 고려한 것입니다. 이번 사면은 저로서는 받고 싶지 않은 선물을 억지로 받게 된 셈입니다. 통합은 이런 방식으로 일방통행이나 우격다짐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국민들께서 훨씬 더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대표가 공식 입장을 내놓은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 사면 복권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드러낸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사면
이건 또 대통령의 특권 아니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당 대표가 개인 소신이다라고 하면서 좀 반대되는 의견을 낸 게 논란을 지금 더 짚히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권에 던진 폭탄이 지금 여권에서 터진 셈인데요. 지금 그 한동훈 대표가 22년도에 김경수 전 지사가 사면될 당시에 네. 법무부 장관이자 사면심사위원장 아닙니까? 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사면과 복권, 사면은 됐고 복권은 안 됐는데 지금 대통령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22년도 이 당시 사면심사할 때 사면과 복권은 이미 예정된 거다. 네. 다만 올해 총선에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복권은 총선 이후에 하기로 한 거다. 이미 예정된 일이기 때문에 대단한 일도 아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당시 사면심사위원장이었던 한동훈 그 대표가 이걸 몰랐을 리가 없다. 알면서도 이걸 가지고 대통령의 이 고유한 사면권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공개적으로 노골적으로 얘기했다라는 건 한 대표가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떤 보수의 여론이 부정적인 것을 본인의 동력으로 삼아서 대통령과의 차별화에 나선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다라고 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뭔가 의도가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니겠냐 지금 그런 해석인데요. 일단 지도부 출범 이후에 갈등을 굉장히 경계해 왔었죠. 당정 관계에서 말입니다. 그런데 김경수 전 지사 복권 문제, 자 이것 때문에 또다시 이견이 드러난 결과가 됐습니다. 김종혁 최고위원은 당원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건 당연한 일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몇십 년 같이 산 부부간에도 존재하고 부모 자식 간에도 존재하고 당과 정 사이에서도 어떤 정책들을 놓고 서로의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갈등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거기에 뭐 인격과 능력이 결정되는 건데 저는 이번 건도 마찬가지로 우리 당원 게시판에 뭐 하루에 수천 건의 반대 의견이 올라오고 당원들이 펄펄 뛰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당으로서 의견을 전달하는 것들을 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그거를 당정 갈등이다. 그러면 앞으로는 용산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더니 그거는 당은 아무 소리 하지 말고 무조건 칭송만 해라. 이런 주장은 아니실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되면 옳지도 않고요. 사면 복권이나 이런 것들을 정치공학적인 논리로 적용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대통령실은 불쾌한 기색을 감추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좀 봉합이 되나 싶었던 유난 갈등이 다시 또 거론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습니까? 지금 이쪽 야권에서는 저는 의도적이다, 차별하다, 윤통과 차별화하기 위한 의도가 보인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네요. 야권에서는 어떻게든 당정 관계의 틈을 벌리고 갈등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고 싶을 것 같습니다. 뭐 그 마음은 이해를 하는데요. 실제로 이걸 당정 갈등으로 보는 것은 지나치게 과도한 해석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통령은 사면에 대해서 고유 권한을 갖고 계시죠. 그리고 그 고유 권한은 고도로 존중돼야 하는 데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에서도 이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 문제에 대해서 공식 입장이 없고 그다음에 한동훈 전 대표도 본인 스스로 공개적인 코멘트는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지금 당 게시판에도 그렇고 당원들의 여론이 아주 빗발칩니다. 여기에 가장 큰 핵심적인 원인은 김경수 전 지사 본인의 태도가 아주 불량해요. 대법원 판결이 확정됐을 때도 진실은 아무리 멀리 던져도 결국 되돌아오게 되어 있다 이러면서 대법원 판결을 부정하는 듯한 발언을 하고 사면이 논의될 때도 무슨 가석방 불원서라는 거를 옥중서신이라고 공개를 해서 뭐 처음부터 무죄를 줄고 주장해왔던 나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요건이다 이렇게 하지 않나. 그다음에 사면돼가지고 석방이 돼서도 원치 않는 선물을 받았다. 이렇게까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당원들이 굉장히 비판 여론이 많은 것이고 그러면 당으로서는 그런 여론을 인지하고 있다는 것은 보여줄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우리 김진욱 대변인이 그 얘기했습니다. 여권에서 야권을 향해 폭탄을 던졌는데 그게 여권은 내에서 터진 거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는데 그럼 야권은 조용할까요? 민주당 내부도요. 지금 김경수 전 지사 복권을 놓고 시끄럽기는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지역 순회 경선에서 김경수 전 지사 복권 얘기를 꺼내든 김두관 후보에게 야유가 쏟아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우리 당에 많은 대선 후보들이 있지 않습니까? 김동연 경기지사님도 함께하고 계시고 김부겸 전 총리도 계시고 복권이 예상되는 김경수 전 도지사도 있지 않습니까? 이탄희 의원, 박용진 의원, 임종석 비서실장도 있지 않습니까? 당 대선 후보를 다변화해서 차기 대선에서 승리하겠다는 저의 이야기를 이렇게 야유를 보내고 있는 이게 우리 당이 정상적인 민주당입니까?
김경수 전 지사가 복권이 되면 잠재적인 대권 주자가 한 명이 더 생기는 게 아니냐. 그런 만큼 계파 간의 미묘한 온도 차이가 생길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예측들이 지난주부터 계속 나오고 있죠. 실제로 이재명 전 대표의 대항마가 될 수 있는지 지난주에도 제가 질문을 이쪽에 야권 패널들께 드렸는데 둘 다 격하게 고개를 저으면서 그럴 일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김진욱 대변인도 어떻게 똑같은 입장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여권에서 무슨 마이너리 리포트 쓰는 것 같아요. 아직도 그 국내에 들어와 있지도 않고 정치적 활동에 대한 언급을 일절하고 있지 않은 네. 김경수 전 지사가 마치 복권만 받으면 바로 일약 그 야권의 유력한 대권 주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 그 지금 민주당에서 유력한 대권 주자라는 단어가 나오기엔 아직도 상당히 이르고요. 그리고 지금 당내의 상황들을 봤을 때도 이재명 대표가 그 상당히 견고한 리더십을 갖추고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쉬운 그 선택은 아닐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아직도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정치적 해석을 하는 것은 좀 금기시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아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유난 갈등을 야권에서 너무 조장하는 것 같다. 근데 또 이 김경수 지사의 복권에 대해서 너무 또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또 왜 갖고 이렇게 얘기하냐 하는데요. 어떻게 아니 보세요? 아까 이제 여당에서 폭탄 터졌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한동훈 지금 대표가 하는 얘기는 오히려 좀 논리적으로 본인의 소신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라서, 그거는 기존에 있었던 당정 관계에서 오히려 좀 건전한 당정 관계로 발전하고 있다고 저는 스스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여권에서 지금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조장을 하는 거냐, 지금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방금 화면을 보시지 않았습니까? 저 얘기를 전면에 대놓고 한 사람은 김두관 지금 후보예요. 그 김두관 후보가 했던 얘기에 대한 반응을 저희가 지금 음성으로 듣지 않았습니까? 그 당원들의 음성을.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가지고 뭘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야권에서 오히려 저걸 가지고 갑론을박이 심한 것 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김경수 전 지사 복권 문제로 여권, 야권 막 이렇게 섞여서 지금 굉장히 복잡하게 정치공학적인 이 복잡한 상황이 얽히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정리가 될지 궁금하네요.